아까 말했던 거 문법적으로 정정 하나만 하도록 할게요. 문법인데 그 앞에 있는 너러 바위 가, 활용소 가 되었다 해서 엄밀히 따지면 얘가 주어, 얘가 보어. 근데 이 당시에는 오이라고 하는 거를 호의력을 넣었거든. 그러니까 얘는 이무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주격조사가 생략된 거. 그래서 너러바호이, 활용소이, 되어시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복격조사로서 기능을 한 겁니다. 오케이? 이거 하나만 바꿀게요. 어차피 쌤이 필기한 거는 다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지금부터 바닥으로 갈 겁니다. 남her 완보에서 산역루에 올라간대. 자, 그러니까 지금 위치가 또 산역루로 바뀌었다는 거 체크. 남her라고 하는 거는 얘들아 쉽게 말하면 가마야, 가마. 가마는 누가 타? 응? 높은 사람. 그래서 신분을 알 수 있는 단어를 찾아라라고 하면 남her입니다. 남her을 타고 산역루에 올라갔더니 연롱벽계랑 수성제조가 이별을 원하는 것만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거는 연롱벽계, 얘들아 벽계 같은 거 그냥 암기해. 벽, 푸른 벽이야. 그래서 시각입니다. 걔는 신의 계장, 자연이라는 거 알 수 있고 수성제조, 조라고 하는 거는 새라는 거 체크.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아하, 신앤물, 새 공통점인데요. 얘네는 둘 다 청각적 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가 이별을 원망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근데 사실은 얘들아 누가 원망하고 있는 상태야? 내가 원망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해? 감정이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감정이입이기 때문에 첫 번째 청각이 들어갔고 두 번째 의인이 들어갔어. 그리고 세 번째가 감정이입이라는 거. 감정이입이라는 말 자체는 사실은 정철이 여기를 별로 떠나고 싶지 않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전기를 떨치니까 오색이 넘나드는 것 같고 고각을 섞으니까 해운이 다 걷는 것만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얘들아 이것도 사실 똑같아. 남녀, 전기, 고각 이거 그냥 다 신분 알려주는 단어입니다. 너네 왜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양반 사절단 같은 거 보면은 엄청 큰 깃발 내세워가고 막 말 타고서 그러는 거 알지? 뭔가 고각이라고 하면 뿔 부는 건데 나팔같이 생긴 건데 얘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관찰사의 입장이니까 항상 옆에 누가 끼고 한번 움직일 때마다 저런 모습이 있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명사길의 이견말이 취선을 뵙기 싫어들. 얘들아 취선이라고 하는 거는 취한 신선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실내에 있는 사람 누구야? 나잖아. 이 미친놈이 자기 또 신선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첫 번째, 아까 전에는 선악이 새끼치니까 너 지금 옛날 주인 만난 것만 같아? 반가워? 그거 나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선인 것처럼 드러내는데 두 번째, 대놓고 나는 취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죠? 자, 바다를 곁에 두고 해당하고 들어갑니다. 해당하는 쉽게 말하면 모래 쪽에서 피는 꽃인데 실제로 강원도에 가면은 해당화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백구야 날지 마라. 얘들아 여기서 체크해야 되는 거. 백구야 백구한테 뭐 하고 있어? 말을 건네고 있어요. 백구야 말을 건네. 날지 마라. 무슨 형? 명령형까지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말을 건네는 거는 누구한테만 할 수 있어? 사람한테만 할 수 있어. 그런데 백구는 흰 갈매기란 말이야. 맞지? 그러면 갈매기한테 말을 건넨다는 거는 무슨 법을 쓰고 있다? 의인법을 쓰고 있다라는 거를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래? 나는 너의 누구다? 친구다잖아. 자, 기본적으로 자연물과 내가 하나가 돼서 친구가 됐다라고 보는 거거든. 그래서 이 자체가 물화일체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 연하로 집을 삼고 어떻게 안개랑 노을로 집을 삼을 수 있겠어? 자연 동화가 되었기 때문에 물화일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도 누구랑만 맺어? 같은 마음, 같은 뜻이어만 맺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연과 하나 된 거. 아까 말했다시피 물화일체라고 하는 거는 자연 동화, 자연 예찬 이런 식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리고 금남구를 돌아들어서 총석점으로 올라가는 거야. 말했지만 금남굴은 그냥 동굴이야, 동굴. 어떤 동굴을 끼고 돌아가서 총석점, 정자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백옥루, 루니까 또 장송고잖아. 그지? 거기에 남아있는
기둥이 다만 4개가 서 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이 4개의 기둥이 무슨 기능을 하는 거야? 대공루가 있었다는 증거처럼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 보고서 내 생각, 야 이거 공수의 성령이야? 귀부로 다루는 거야? 그거는 엄청나게 개쩐다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공수라고 하는 거는 얘들아 쉽게 말하면 장인의 솜씨야. 그리고 귀부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귀신 방망입니다. 귀신의 도끼, 귀신의 방망이. 그래서 이거 쉽게 말하면 그냥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걸로 생각하면 돼. 우리식으로 하면 이게 조금 더 머리에 잘 들어와. 그래서 이거는 공수의 성령일까? 귀부를 다루는 걸까? 그만큼 어떻다? 쩐다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구태여 육면은 무엇을 삼켰던 거, 무엇을 본따서 만든 걸까? 라고 하면서 고성은 저만치가 두고 3일포를 찾아갔대. 그러니까 3일포 실제 강원도에 가면은 놀러 갈 때 지명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3일포로 움직이는데 단서는 완연한데 사서는 어디 갔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서라고 하는 거는 얘들아 붉은 글자라는 뜻이야. 붉은 글자인데 이거 붉은 글씨, 붉은 글자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 너네 옛날에 롯데월드 가면은 막 몇 년 몇 월 며칠 두고 왔다 낙서 개 많았던 거 알아? 그런 것처럼 그냥 흔적이라고 생각하면 돼. 왔다 갔다는 흔적. 그런데 얘는 있는데 사서는 없다야. 사선이라고 하는 거는 신라 시대 때 4명의 화랑입니다. 근데 얘네가 나중에 신선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사선이 왔다란 흔적은 존재하는데 그 신선은 사라진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새끼 다시 또 신선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했네? 라고 생각을 해야 돼. 자, 여기서 사흘 먹고도 얘들아 상식 사흘은 며칠이야? 3일. 잘했어. 그러면 사흘은? 오케이. 이거는 상식. 사흘 머문 후에 어디 가서 또 머물렀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체크를 해야 되는 거 사흘 머문 후 3일포의 어원입니다. 실제 신라시대에 신선이 되었다는 화랑이 3일 동안 머물렀다가 간 곳이라고 해서 3일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원이 들어가 있는 거고 3일이나 머무는 것도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잘 봐봐. 선예담이나 용나무 거기에 가 있니?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알 수 있다 없다? 없다야. 그러면 선예담의 용나무도 3일포만큼 쩌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나는 너네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 청간정, 만경대 몇 곳에 앉았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다가 이화는 벌써 지고 적동새는 슬피 우는 시기로 바뀌는 거야. 자, 이화는 꽃이잖아. 꽃이 떨어졌다는 거는 봄이 어떻게 된다야? 끝나다니야.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계절로 따지면은 늦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적동새가 왜 슬피 울까 하면은 적동새도 봄이 가는 거를 슬퍼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익산, 낙산 동반으로 의상대에 올라앉아. 자, 그러니까 지금 의상대로 넘어간 거 일출을 보라고 밤줄에 일어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내 목적은 일출을 봐야지야. 너네 일출을 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언제 일어나야 돼? 밤에 일어나야 돼. 맞지?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해는 떠 있거든. 그래서 밤중에 일어난다는 말 자체가 일출을 보기 위한 행동인 거야. 오케이? 자, 그랬더니 상운이 지피는 것만 같고 육룡이 받치는 것만 같고 바다를 떠날 때는 만국이 막 이리더니 천중에 짙더니 호마를 해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됐다? 해가 떴다. 이거 해가 뜨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너네 해 뜨는 거 본 적 있지? 뭔가 바다가 일랑일랑일랑 거리는 것 같이 느껴지면서 엄청 큰 빨강색이 물결 치듯이 막 올라가다 정신 차려보면 뿅 하고서 맨 꼭대기에 올라가게 돼 있어. 마치 그 모습을 상은이 지피는 것만 같다. 육룡이 받치고 있는 것만 같다. 바다를 떠날 때 일렁거리는 거 그 빨간 색깔 잔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결국 하늘에 뚝 떴더니 호말, 발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머리 털어발이거든. 그러니까 쌤은 단발, 머리 길면은 장발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해가 떴기 때문에 호발을 셀 수 있을 것만 같다. 해가 떴기 때문에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해가 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어렵게 말하면 지금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이 되고 있잖아. 맞지? 해가 뜨는 과정이잖아. 이런 거를 조금 어렵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추보식 구성이라고도 언급을 합니다. 추보식 구성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의 흐름에 맞춰 발맞춰 움직이는 무언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아마도 열구름 근처에 머물시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 여기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거, 얘들아, 열구름인데요. 구름인데 여자는 가다야. 그래서 떠다니는 구름 근처에 머물까 걱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구름 좋아 싫어? 싫어가 되는 거야. 이해돼? 머물까 걱정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때의 구름을 간신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간신으로 해석을 한다라면 우리는 뭐라고 체크할 수 있냐면은 우국지정에 마음이 담겨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저렇게 해가 떴는데 만약에 열구름 근처에 머물면 어떡하지? 나라 어떡하지? 라고 이야기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시선은 어디 가고 해타만 남았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시선은 아까 말한 이적선, 이태백이 됩니다. 그리고 해타라고 하는 거는 옛날 사람들이 남겨놓은 글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이태백에 심한 남았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태백은 죽고 이태백에 심한 남은 상태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데 걔가 천지간의 장악 이별을 자세히 했구나 라는 말은 이태백의 의 뺄게요. 너무 많아서 이태백 시의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지금 이태백은 죽고 그의 해타, 그의 시만 남아있는데 그 내용이 천지간의 장악 이별을 자세히 해봤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태백의 시에서 많은 것들을 살펴볼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자, 그리고 사양현산의 척죽을 밟아서 우개지륜이 경포로 내려옵니다. 사양이라고 하는 거는 서양이야. 그러니까 이제 해가 또 지고 우개지륜에서 류는 수레야. 다시 수레를 타고 경포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경포로 지금 장소가 또 바뀐 거야. 오케이? 이렇게 십리빙원을 다리고 고쳐 다려서 장소 오른속에 슬카장 펼쳐 있으니 물결이 자도자라서 모래를 셀 것만 같다. 자, 우리 까먹으면 안 되는 게 아까 어디 가자고 이야기했었지? 바다 가자고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를 보는 상황? 바다를 보고 있어서 물결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고주, 배를 타고서 해가 바다를 떠돌아다니다가 정자 위로 올라가는 거야. 해가 계속 바다 쪽에서 움직이는 거. 강문고 넘은 곁에 대양이 거기로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장소를 보고 있습니다. 조명한다 이 기산, 활용한다 저 경계. 얘들아, 이거는 또다시 뭐야? 대꾸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 아까 전에 높다, 망고대야, 외롭다, 할망구가 그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내용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조명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조용하다, 고요하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활활하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활기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다를 바라보는 모습. 자, 이도금 가진데 또 어디 있단 말이냐? 이보다 갖춘 곳이 어디 있다는 말이 영어는 이 곳이 가장 어떻다? 가장 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홍장고사를 헌사타 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홍장고사라고 하는 건 진짜 그냥 고사야. 이 바다에서 기생이랑 뭐 사랑에 빠져서 놀았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야, 그거 되게 야단스럽다고 하겠다. 그 말에 내포되어 있는 거는 여기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런 고사도 생겼지 라는 의미로만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기생과의 뭔가 사랑 스토리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가 너무 예쁘니까 그런 일도 생길 수 있었구나, 이렇게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강릉이라고 하는 거 나온 거 현대의 강릉이랑 같은 곳일 거 아니야. 거기에 대도의 풍속이 좋구나. 얘들아, 풍속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그 동네 마을의 뭔가 분위기, 마을의 풍속, 마을의 모습이 되는 거잖아. 맞습니까? 이거를 체크를 해야 되는 거야. 그 동네, 그 마을의 분위기, 풍속, 모습. 이거는 사실 내가 관찰사로서 다시 봐야 될 거를 보고 있는 모습이야. 근데 그 동네 뭐로 유명하대? 절효 정문이 골골이 벌어졌대. 벌어졌다는 거는 펼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절효 정문에서 체크를 해야 되는 거는 얘들아, 완전 유교적으로 쩌는 동네라는 거야.
너네 그런 거 알아? 충신이면은 충신비를 세워주고 열녀면은 열녀비를 세워주고 붉은 문을 달아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쌤 부모님이 양평 사셨을 때 동네 이름이 충신로였거든. 실제로 돌아가면 충신 비석이 엄청 박혀 있어. 그러면 거기에 이름 세 글자 밝혀 있고 열녀보다 막 장승 같은 거 서 있고 열녀 이름이나 열녀라는 게 막 적혀 있어 한자로. 그러니까 이 동네는 전효정문으로 유명하다. 지도를 잘 지키고 효를 잘 지키고 유교적으로 인정받은 동네다. 이거 하나를 그냥 체크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비유가봉이 이제도 있다 할 수 있겠다 하면서 그냥 동네 마을의 풍속이 어떻다? 좋다 라는 거 그냥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는 거야. 자, 진중한 죽서루에 50천 내린 물에 태백산 그림자를 동해가 담아갔대. 얘들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바다가 있고 위에 산이 있잖아. 근데 이 산의 그림자는 어떻게 져? 이렇게 지겠지. 그거를 바다가 그림자를 담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주객전도식 표현이야. 그림자는 그냥 비춰. 근데 바다가 얘를 담아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자가 생겼다. 그런데 한강의 문명에 닿게 하고 싶을 때 얘들아, 한강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구? 임금. 왜냐면 나 지금 동해를 보니까 지금 기분이 너무 어땠어? 너무너무 좋았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거 나만 보면 돼? 안 돼? 안 돼. 누구도 보게 하고 싶어. 임금도 보게 하고 싶은 거야. 얘들아, 임금 생각했잖아. 그럼 이거는 뭐로 끌고 가야 돼? 연군 지정이 되는 거야.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쁜 모습을 담아서 물이 담았잖아. 그럼 이거 사실 이대로 끌고 가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주객전도식 표현인 거야. 근데 사실 끌고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산이 있으니까 그림자가 생긴 거잖아. 근데 너무너무 예쁘니까 내가 야, 너 이거 담아가서 임금님한테까지 조금 갖고 가주면 안 될까? 임금님도 이거를 봤으면 좋겠어. 나 임금님이 보고 싶어. 임금님의 사랑에 연군 지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다가 이제 임금님 생각을 해버렸잖아. 그러면 자연에서 놀다가 다시 뭐 해야 돼? 내 신분의 환기가 된 거야. 그러니까 떠오르기를 왕정이 유한하다야. 왕정이라는 것 자체가 왕이 내려준 일정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일정. 유한하다는 거는 일정이 끝나감이야. 그러니까 일정이 끝나간다는 거는 자연에 오래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풍경이 못쓰면 이 이야기는 내가 자연이 지금 너무너무 좋은데 일정은 끝나가는 상황이 되는 거야. 맞지? 얘들아, 그러면 좋아 싫어? 싫지. 이제부터 내적 갈등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민서가 내적 갈등은 뭐랑 뭐의 내적 갈등일까? 너네 여행 끝나갈 때만 생각해봐. 가기 싫은 마음과 그리고 어떤 마음? 가야 하는 마음에서의 내적 갈등일 거야. 이해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가야 하는 마음은 왕정에서 나타나는 거고 가야지 어떻게. 근데 가기 싫은 마음은 뭐야? 자연에서 더 놀고 싶은 마음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얘들아, 내적 갈등이 있는 상태로 시가 끝나면은 마음이 어때? 찝찝해. 그러니까 이 내적 갈등은 끝낼 수밖에 없다는 걸 먼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내가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 내적 갈등이니까 유해가 많고 객수가 둘째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스산하고 진짜 막 가기 싫고 객수라고 하는 거는 나그네 근심이거든. 더 있고 싶은데 있지도 못하는 그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선사를 뛰어내서 도를 향할까? 선인을 찾으러 단연에 머물까? 천근의 목매에 파서 망영정에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고민하면서 정자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바다 밖은 하늘인데 하늘 밖은 무엇이지? 얘들아, 이거 그냥 수평선 보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바다의 끝은 하늘인 것 같은데 하늘의 끝은 있다 없다? 없다니까 그냥 자연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뜩 노왕고래가 누구라서 놀랬길래 불가니 꿈꾸니 어지럽게 구는 거니 얘들아, 역시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상황? 바다를 보는 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다의 모습을 고래에게 비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지금 막 고래가 동하고 있으니까 어떨까요? 파도가 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파도가 치고 있으니까 어때? 역동적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산 같은 경우는 역동적인 거랑 정적인 게 섞여서 등장을 했지.
그런데 물에서는 상대적으로 역동적인 게 강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파도가 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차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또다시 음산을 꺾어내서 육합에 내리는 것만 같고 5월 장전에 왜 흰눈이지? 자, 그러니까 음산, 흰눈, 파도의 물결을 흰색의 이미지로 표현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은산을 꺾어서 육합에 내리는 것만 같고 5월 장전 이거는 사실 지금이잖아. 현재는 봄인 거. 맞지?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 것도 확인할 수 있네. 아까는 3월이었는데 5월이 다 됐습니다. 백설이 내린다는 거 진짜 백설이 내린다라고 하면 큰일 나. 5월에 눈 내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렇게 저녁도 밤이 들어. 시간이 또 어떻게 됐어? 흘렀어. 그러니까 풍랑이 정해진 거 정적인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정적이기 때문에 고요한 상태라고 살펴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낮에는 그렇게 물결이 막 차더니 지금 갑자기 잔잔해졌구나. 잔잔해지니까 내가 지금 뭐 하기 시작해? 부상지척에서 명월을 기다리는 거야. 잔잔하기 때문에 가능한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척이라는 거는 그냥 암기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이거는 그냥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나요? 자, 근데 서광천당이 보이는 듯 숨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달빛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나한테 밀당하고 있는 상황이야. 자,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주령을 고쳐갖고 옷기를 다시 씁니다. 얘들아, 주령이라고 할 때 쌤이 여러분 맨날 말하는데 발령자거든? 근데 발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옛날 중국집 가면은 이렇게 도로록 되어 있는 커튼 같은 거 그게 있어. 그지? 그러니까 요즘은 다 커튼 같은 건데 그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돌같이 생긴 거 갖고서 있는 거 그거를 거치고 옷기는 계단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거는 내가 지금 그 발을 보기 위해 가만히 있지 않는 겁니다. 그지? 그렇게 막 움직이고 있는데 개명성이 돋도록 꾹 고쳐 앉아. 고쳐는 꿋꿋이야. 꿋꿋이 앉아서 바라보는데 성 외우세요. 별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개명성이라고 하는 거는 샛별입니다. 샛별. 금성이야? 근데 여기서는 그냥 별이라고도 큰 문제는 없어. 별이 올라올 때까지 꿋꿋이 앉아서 바라보는데 백년화 한 가지를 누가 보내셨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년화라는 거는 흰 백자에다가 연꽃이라는 뜻이거든. 그런데 나 지금까지 누구 기다리고 있었어? 명언을 기다리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백년화는 사실 뭐를 의미하는 걸까? 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달을 비유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뭐야? 달이 떴다야. 오케이? 그래서 이 좋은 세계 왜? 달이 떴으니까 남들한테 다 보여주고 싶대. 그럼 얘들아, 이 남이 누구겠어? 백성이 되겠지. 또 백성이 되니까 애민 정신이 중간중간 계속 끼는 거야. 나만 볼 수 없지. 우리 백성들한테도 보여줘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유화주. 얘들아, 주는 무조건 뭐야? 술. 자, 술을 가득 부어서 달한테 묻기 시작을 합니다. 자, 말했지만 술은 얘들아 크게 두 가지야. 첫 번째는 무조건 풍류입니다. 자연유산이기 때문에 풍류적 특징이 나타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얘들아 일시적인 고뇌의 해소야. 알잖아 얘들아. 술을 마시면 잠깐 있는 거지 내일 해결될까?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술은 1번이야 2번이야? 당연히. 그러면은 1, 2, 3, 4, 5에 술을 주고서 가장 비슷한 거 찾아라면 당연히 자연에서의 술을 찾으면 되는 거야. 아시겠나요? 자, 일시적 고뇌에서 제일 대표는 청산별곡입니다. 이렇게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술을 가득 부어서 달한테 묻는 말이 야, 영웅은 어디 갔고 사성은 누구니? 하면서 계속 영웅이랑 사성을 찾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래? 아무나 만나서 옛날의 기별을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 내가 영웅처럼 살고 싶고 내가 신선처럼 살고 싶은데 물어볼 때 있다 없다? 없으니까 계속 달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는 알 거 아니야? 그들은 어디에 갔어?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계속 물어보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서 얘기를 하길래 뭐래? 성산동에 갈 길이 멀기도 멀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신세 한탄을 토로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송근을 배워서 잠깐 잠에 들어.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가 끝. 바다를 보는 거 끝났잖아. 그치? 그러면 지금부터 내적 갈등으로 마무리가 되었으니까 갈등을 뭐 해줘야 돼? 해소를 시켜줘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파트가 결사의 시작이라고 살펴보면 됩니다. 왜? 꿈을 꿨기 때문이야.
우리 맨날 작품에서 잠을 자면은 뭐 한다? 꿈을 꾼다야. 꿈이라고 하는 거는 얘들아 크게 어떤 기능이 있을까? 소망의 실현이나 뭔가 예언적인 기능이 있어. 물론 현실 고발의 기능도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실 크게 보면은 소망의 실현이 되는 거야. 오케이? 왜 그런지는 뒤에서 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꿈의 한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무슨 말이 나와? 어떤 사람의 말이야. 그러니까 뭐래? 그들이 내가 모르냐? 모른다? 안다네? 그러니까 설인법. 맞지? 천상계 하나 가면 뭐죠? 천상계가 되는 겁니다. 진선이라. 자, 이 이야기는 미치고 팔짝 뛰는 짓입니다. 사실 정철은 누구다? 오케이. 드디어 자기의 소망이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꿈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야, 내가 너 모를 것 같아? 나 너 알아. 너 원래 천상계의 진선, 진짜 신선이야. 너 함정의 일자를 어찌 그릇 읽어두고 인간에 내려서 우리를 따르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정명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도교의 경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쫓겨나는 거는 잘못을 했기 때문이거든. 많이 있는 일이 크게 두 가지. 경전 잘못 읽었거나 너무 과하게 연애해서 할 일 못했든가. 보통 과하게 연애해서 할 일 못하면은 로맨스 소설로 넘어가는 거야. 그지? 별 받아갖고 막 내려와서 여자 남자가 엄청 힘들게 결혼하게 되는 과정이 나오는 거. 근데 이런 거는 그냥 얼마나 경전이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한 글자만 잘못 읽으면 쫓겨난대. 그러니까 경전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였는지를 보여주는 거. 그래서 어찌 그를 읽어두고는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쫓겨나게 된 이유인 거야. 맞지? 자, 그럼 우리가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내려가는 거 무슨 모티프? 적강 모티프가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쌤이 매번 하는 이야기인데요.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 아닙니다. 인간 세상이야. 사람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지상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우리는 당연히 누군 거야? 신선이 되는 거야. 이 이야기 정리? 야, 너 원래 신선인데 네가 잘못했으면서 왜 지금 인간 세상에서 인간의 일을 안 하고 신선에 따르는 거야? 이 이야기는 얘들아 뭐해라야. 너 원래 누구니까? 신선이니까 뭐해라. 인간계의 일을 해라. 너는 여기서부터 내적 갈등 해소가 되겠구나 이거 보여? 그럼 나는 최종적으로 뭐를 선택해야 돼? 흡세를 선택해야 되는 거야. 마음 편하게 왕등이 끝나자마자 복귀를 해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적 갈등이 해소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걸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적은 것 가지 말고 적은 것은 잠깐이야. 잠깐. 잠시 가지 말고 이 후추 한 잔 먹어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얘들아 여기서 쌤이 큰 따옴표를 썼잖아. 그러면은 신선의 말을 뭐하고 있다? 인용하고 있다. 아시겠나요? 인용함으로써 사실감을 더욱더 극대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북두성을 기울여서 창의수를 부원했다. 얘들아 북두 무슨 성? 몇 개? 7개. 어떻게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지? 그거지. 이렇게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잖아. 얘들아 상대는 누구야? 신선이야. 스케일이 어때? 남다른 거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두칠성으로 술을 퍼서 먹고 있는 상태니까 진짜 개쩌는 거야. 자, 그렇게 저 먹고. 그러니까 이거는 맑은 신선. 맞지? 그리고 날 먹이면서 서허장 거울입니다. 그랬더니 화풍이 습습해서 양인을 축혀준대. 화풍은 바람이잖아. 근데 여기서 습습하다라고 하면 아 졸라 습하다 이렇게 보면 돼? 안 돼? 안 돼. 좋다. 그냥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해서 양액, 얘들아 액은 겨드랑이 액자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겨드랑이를 들었단 말이야. 근데 왜 들었나 생각을 해보더니 뒤에서 뭐래? 날 것만 같대. 자, 그러면 얘들아 겨드랑이를 들어서 날 것 같다라는 말은 나 지금 기분이 어떻다야? 오케이.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야. 그죠? 갈등이 해소되면서 느끼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잘 봐. 이 술을 가져다가 사해에 고루 나눠서 억만창생에 다 취하게 만든 후에 그 다음에 다시 만나서 또 한잔 하자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자, 그러면 사회의 고를 나누어 누구한테일까? 백성들에게잖아. 그러니까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사회는 온 세상이 되는 거야. 온 세상의 고를 나누어서 억만창생, 이게 역시나 누군가? 백성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다 취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거는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긍정적 의로 만들어주자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기서도 무슨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 선정에 뽑은 겁니다. 똑같아. 누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이게 제일 중요해. 사실은 주체. 자신의 선정의 포부. 자, 근데 이거 누구를 위한 마음?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니까 내민정신.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제야 고쳐만나. 우리 아까 전에 고쳐 계속 다시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고서 또 한 잔 하자 라고 말을 하자마자 학! 얘들아 계속 학! 무슨 학이었어? 선학이잖아. 그지? 선학을 타고 구공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러니까 뭐해? 공중에 옥소소리가 어젠가 그젠가 하면서 잠을 깨는 거야. 맞죠? 그래서 굽어를 보니까 바다를 굽어보니 깊이를 모른데 가인을 어찌하리? 알 수 없다. 그래서 마지막 명월이 이제 다리 떠있는 상태로 잠에 들었다가 깬 거잖아. 그 명월이 천상 만나게 안이 비춘 데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가 나오는 건데요. 내신이기 때문에 이 달을 굳이 임금이라고 봐서 임금의 은혜까지 생각하는 경우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약간 오버세다. 그럼 여기서 얘들아 꿈의 기능을 살펴봐야 돼. 자, 하나하나씩 살펴보자. 꿈의 기능 1번. 뭐하다가 꿈이야? 내적 갈등을 하다 꿈이야. 그죠? 내적 갈등하다가 꿨어. 자, 그런데 두 번째. 꿈에서 내가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어? 나는 사실 신선이다. 얘들아, 천상계의 존재가 죽으면 천상계 존재가 지상계에 와서 죽어. 그러면 어디에서 눈을 뜰까? 천상계에서 눈 뜹니다. 이해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굳이 신선 따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 내가 인간 세상 끝나고 죽으면 당연히 신선으로 복귀할 거기 때문인 거야. 이해됐어? 자, 그래서 내적 갈등을 하다가 꿈인데 나는 사실 신선이다를 깨달아 버렸네? 그러면 나는 마음 편히 뭐 할 수 있어? 갈등의 해소가 썩 가능입니다. 왜? 나는 원래 신선이기 때문인 거야. 그러면 갈등의 해소가 됐잖아. 그러면 뭐를 선택했는지 우리가 찾아야 돼. 갈등의 해소. 난 최종적으로 뭘 하겠다. 임금님이랑 일을 잘 하겠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유교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관념적으로 끝이 난다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 꿈의 기능은 사실 얘들아 시험에 나오기도 되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서술형으로도 내기 좋다는 거. 그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글 자체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유교와 도교의 콜라보입니다. 유교의 콜라보가 될 수 있는 거는 유교는 첫 번째 충신. 맞지? 충신이기 때문에 계속 연군 지정과 무엇이? 울군 지정이 나오고 있었어. 맞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 계속 애민 정신. 계속 백성들을 생각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도교인 거 1번 그냥 계속 자연을 불러다니거든. 맞지? 자연 예찬적인 속성에서 도교 사상을 찾아낼 수 있고요. 두 번째, 나는 사실 누구다? 신선이다. 이거 자체가 도교임을 알려주는 단어. 그러면 실제로 시험에다가 기억, 니은, 디귿, 니은, 디귿 한 다음에 도교 사상이랑 관련된 단어들을 찾아라. 그느드, 그느드나 이런 거 내기도 좋아요. 찾으세요. 아시겠나요? 자, 그리고 정리된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쌤이 하나하나 정리한 거에서 그냥 읽으면 되는 건데 첫 번째,
기행가사, 양방가사, 정격가사라고 이야기하는 거. 기행가사인 이유는 한양에서부터 어디까지? 관동까지 가잖아. 근데 관동에서 계속 왜? 금강산부터 동해까지 굴러다닙니다. 그래서 기행가사. 얘들아 기행가사이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거는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선전개 방식이야. 오케이? 양방가사는 지금 누가 작가야? 양반이 작가야? 정격가사 아까 쌤이 뭐라고 했어? 낙구가 3호 4삼이다. 이거 시조의 영향입니다. 나머지는 쭈루루 읽어보면 되고요. 계속 쌤이 중요하다고 한 거. 관찰사로 그림했다라는 거. 즉 관직이 있음. 관직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다. 이거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화자의 상황이더라. 이거 그냥 하나하나씩 너네가 정리 한번 해보면 돼. 내가 자연에서 막 놀고 싶어요. 이랬더니 임금님이 가 해서 가게 되는 거. 그치? 그래서 회양에서 마침 옛날에 이름이 같네. 내가 지금부터 선정을 베풀어 볼까? 하고서 관찰사로 갔는데 할 일이 없네. 금강산 구경. 그러다가 금강산 끝났네. 그러니까 어디로? 동해를 구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자의 정서를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관원의 여정은 유한하다. 아까 전에 관원의 여정이 두 글자로 뭐였어? 왕정은 유한하고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위정자로서 위정자라고 하는 거는 정치를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오케이? 그래서 선정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나의 선정이 나오고 있고, 근데 풍경이 실증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느낌? 자연에 더 머물고 싶은 거. 이게 바로 내적 갈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체크하는 거, 애민정신이라고 하는 건 계속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 성우후락이라고 하는 거는 얘들아 근심을 먼저 한 다음에 즐거움이 나중에 온다라고 하는 개념. 연금지정은 계속 임금님 사랑합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시어의 의미는 그대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요. 19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강호의 병이 깊었다. 나 자연에 살고 싶으니까 보내줘 라고 얘기한 거. 급장류 풍채를 볼 수 있다. 야 급장류는 중국에서 되게 유명한 선정을 베푼 사람인데 내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 거. 그러면서 마지막 꿈을 꾼 이후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다 취하게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횃불을 풀게. 그러니까 갈등을 해소하게 되었다. 애민정신으로 내 갈등은 모두 마무리가 되었다. 최종적으로는 성정의 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표현상의 특징은 제일 주가되게 나오는 거. 배구법이랑 주기법이 많이 나왔고요. 영타법이 쓰이는 거는 얘들아 여기서 리을시가 계속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거는 영탄형 어미 때문에 가능한 거. 바다 밖은 하늘이니 하늘 밖은 무엇인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깨끗하고 맑고 깨끗하고 이런 것들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요. 은유법이 유난히 엄청 많습니다. 그죠? 이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아까 말했다시피 역동적인지 정적인지. 역동적은 얘들아 그냥 동적이라고도 상관없어. 역동적과 정적의 이미지가 관동별곡에서는 꽤나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유랑한 얘들아 실제로 그냥 공간들을 정리를 한 것뿐이야.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 말 자체가 뭐야? 공간의 흐름에 따른. 그래서 시간의 흐름과 여정에 따른 추보식 구성으로 시상을 전개하는데 아까 말했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하면 이게 추보식이거든. 추보식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쉬운 개념 사전을 살펴보면 추보식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시간에다가 공간이 드러난 상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전체적으로 추보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뒤에 나오는 거는 쌤이 시중에 있는 교과서의 학습 활동을 다 합쳤어. 그래서 이거는 개별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이거에 대한 정리는 다음 주에 그 주희쌤이 한 바퀴 돌려주실 거야. 알겠지? 이렇게 하면 관동별곡 내용은 끝입니다. 지금부터는 개별적으로 잠깐 쭈르륵 읽는 시간 가질 거고요. 필기 못한 사람은 필기 먼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지금 한 번은 쌤이 프린트해서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